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에서 마련하는 I'm 시즌 7 12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I'm 정진호 PD입니다. I'm 시즌 7 12회 이번 시즌 마지막 방송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이죠. 대전 참여사지 시민연대 김상기 아름다운 참여팀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기입니다. 요즘에 텔레비전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시는 것 같아요. 저요? 네, 뉴스 같은데. 네,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배경으로 주인공이 아니라 배경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 김상기 팀장. 제가 원래 컸어요. 머리가? 알겠습니다. 네. 오늘 I'm 시즌 7 12의 첫 번째 코너는 기자 일선에서 만난 언론인 이야기죠.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무척 반갑죠. 지금 네. 한 달 만에. 네, 그런데 오늘은 한 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을 좀 소개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제가 몇 차례 이제 책을 통해서 언론인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 소개하기 전에 이제 제가 스스로 책을 읽어보면서 소개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제가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좀 여러 쫓기는 일이 있다 보니까. 미천이 좀 떨어졌어요. 제가 스스로 좀 다시 한번 책을 읽어보는 계기를 삼으려고 했었는데, 좀 그러질 못했었거든요. 또 앞으로 이렇게 좀 이런 독자들이 이런 걸 누가 볼까 싶어서, 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좀 대부분 가져와 봤어요. 네, 책들을 가져와 봤다. 그리고 또 우리 그 방송이 하필 또 코너가 이제 시즌 4그룹이 강신철 교수님하고 둘이 같이 책을 해갖고 아무래도 의식이 많이 되죠.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뭐 책이라기보다는 언론인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기 비교가 때문에. 아니고 대죠.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언론인들을 소개하실 겁니까? 일단 뭐 제 책꽂이에 있는 책들을 이제 가져온 거고요. 일단 저는 어떤 언론을 입문할 때, 제가 기자를 입문할 때 봤던 책들을 먼저 보면은 이제 손석춘. 지금은 손석희가 아니라 손석춘. 손석춘 지금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네. 단국대 교수님이신 것 같고. 건국대로. 건국대. 커뮤니케이션 학과. 지금은 별걸 다 알아. 제 사전에 예고해드리지 않았음에도 알고 계세요. 저는 전에는 한겨레 기자셨어요. 한국경제동아일보 한겨레에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새사연이라고 새로운 사연 여는 맞아요. 연구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 지금은 안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아닌데 그걸 꼭 얘기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요. 정확한 명칭이 어때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거기 원장님 자막을 넣어 주실 거예요. 네. 예. 편집각이고요. 근데 이 지금 신문 읽기 혁명은 제가 대학교 때 읽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언론인 초창기 언론을 꿈꾸는 사람한테 필독서였어요. 신문은 이제 자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문이 하나의 문장이 그 문장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문이라는 게 뭐 톱 기사가 될 수 있고 하단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제목이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 지금 신문 읽기의 혁명은 그 같은 내용의 사건들을 각 신문사마다 어떻게 다뤘는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언론사마다 포지션이 이렇게 다른데 같은 뉴스를 이렇게 좀 제각각 가공을 했더니 전달되는 메시지가 달라진다. 뭐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줘요. 기사의 의도를 좀 파악할 그렇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이제 편집부의 기능, 편집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제 뭐 많은 분들은 이제 기자가 취재를 해갔으면 그 기자가 쓴 기사가 나오려는 생각을 하지만, 기사가 쓴 기사는 데스크를 거쳐서 부장을 거치고 편집국장을 거치죠. 또 그 사이에는 편집부에 있는 편집부 기자들과 부장을 거치고 여러 가지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기자 쓴 게 여러 단계를 또 거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과정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죠. 근데 중도일보 예전에 그 오타 연달아 몇 번 있지 않았어요? 오타는 본인 기사도 하나 있지 않았어요? 오타는 워낙 많기 때문에, 워낙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치는데 왜 그거 하나 못 잡아? 이제 오타는 도전 기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책상 치지 마시고요. 그 세종 자치경찰제인데 오타가 좀 이상하게 나가지고.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이런 약간 뭐 그러한 신문사마다 어떤 정보를 다루는 방식의 차이를 설명해줘서, 어떻게 보면은 언론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읽으면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좀 사실 좀 눈물 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신문에 대해서 비중 있게 굉장히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문이 언론의 전부였던 거예요. 전부라기보다는 상당히 네. 비중이 컸어요. 신문에 의해서 언론이 만들어지고 시민들도 사건을 이해하고 뭐 이래야 했어요. 그래서 신문의 글자 하나, 제목 하나 이러한 차이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손석준 선생님께서 이렇게 신문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그런 시대와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이 시대에는 온라인이나 유튜브나 이러한 네. 뉴미디어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그런 미디어의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잖아요. 다시 오지 않을까요? 다시 다시 오진 뭐든지 다시 오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우리가. 기사기가 와가지고 이른바? 아니 계속 돌고 돈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마찬가지예요. 이제 신문 읽기 혁명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전후 저널리스트의 죽음이라고 어떻게 출입처 중심의 취재 문화. 또 출입처라는 건 어떤 기관의 어떻게 보면 소속은 아니지만 기관과 관계를 깊게 가져가는 네. 거거든요. 그러한 체제의 어떤 저널리즘이 한계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계시죠. 선생님은 또 특이하게 한글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순 우리말. 뭐. 그 일화들이 많아요. 오. 그 새사연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코리아를 쓰는데요. 거기에 이제 K를 C로 바꿉니다. 그건 일제 잔재다. 예. 그래서 K를 안 쓰고 예. 한글을 쓰셨다는데 또 영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아니 이거 하나 아는 거 하나 얘기하려고. 예. 그래서 뭐 예. 정확한 예는 아닌데 뭐 시나브로라든지 어떻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한글 용어 순 우리말을 발굴을 해서 그걸 신문에 반영을 했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좀 따라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까먹었을 정도로 지금 다시 또 말씀도 나긋나긋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만나보셨어요? 아니요, 방송에서. 방금 이제 두 번째 분은 어떤 분을 소개하실 겁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분은 이제 송서준 선배와 비슷한데 이제 안수찬 기자예요. 지금 직책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팀장 정도는 되실 거예요. 이분은 이제 한겨레 신문의 기자였다가 지금 한겨레 21에 있었던 것까지만 최근에는 알고 있는데 이제 제목은 뉴스가 지겨운 기자. 예, 사실은 예, 많은 기자들이 뉴스가 사실 지겹죠. 네.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고 자기 전까지 접하는 게 뉴스이기 때문에 네. 또 스마트폰 시대에 맞아서.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냐 아니냐 두 가지밖에 사실은 없어요. 지금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건을 나열하는 것, 네. 역피라미드 방식으로 나열하는 방식의 기사, 스트레이트 기사를 우리 굉장히 자주 사용을 네.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획일화된 기사 양식, 그 어떻게 보면 하나 획일화된 취재 양식이거든요. 이러한 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게 한겨레 21에서 임지선 기자가 감자탕 집에서 직접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감자탕집 언니들과 생활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어려운 얘기를 내러티브 그냥 이야기로 네. 얘기를 해요. 그게 노동 OTL이라는 이름으로 시리즈분으로 한겨레 21에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러 상을 받았었는데 한번 읽어보면 감자탕집 언니들은 지난 3개월간 하루도 쉬지 못했다. 주방과 홀에 사람 한 명씩 있으니 대체 인력이 없는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어떤 주제가 없더라도 그분들의 삶을 그분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한 달 이상 지냈기 때문이죠. 뭐 이러한 선생님의 그런 한글 사랑을 야마로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이게 지금 후배가 이렇게 젖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랄까 안수찬 기자는 지금 직접 기사는 안 쓰시는 것 같은데 후배들한테 이러한 방향에서 지도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런 글을 기사를 읽을 때마다 참 저도 도전 의식을 느끼죠.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안수찬 기자가 쓴 뉴스가 지겨운 기자를 소개해 주셨고요. 또 네, 김종술 기자님. 많이 본 책이다. 네, 책은 제가 아직 감히 많이 읽어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가져오기만 했고요. 네.
영화를 보시죠. 한 번만 기자님 좀 들어주세요. 네. 예, 저희 그 금강요정 오마이뉴스 김종수 기자가 쓴 위대한 강의 삶과 죽음입니다. 이 예스24를 통해서 많이 좀 구매 부탁드립니다. 그 영화도 있잖아요. 예, 삽질이라는 영화도 있죠. 예. 그래요? 예, 이제 개봉 전입니다. 예. 와. 개봉했나요? 아직 안 했죠. 예. 개봉할 예정이고요. 주연이 누군가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얼마 전에 상영을 했었어요. 네. 다녀왔었거든요. 네. 그것도 나중에 네. 개봉안 많이 봐주시고요. 네, 그다음 책이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게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예, 뉴스의 시대. 뉴스의 시대라는 제목인데 작가는 알랜드 보통. 좀 유명한 작가일 것 같아요. 철학가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알랜드 보통 철학가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는 말은 제가 어떤 이런 책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건 그런 거예요. 뉴스가 지금 이 시대의 의미가 무엇이냐예요. 우리가 성경이 어떤 종교적인 시대에 살았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기 전에 성경책을 읽으면서 네. 어떤 의미를 찾아요. 근데 뉴스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소비되는 시대에는 성경책은 안 보고 각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읽으면서 그날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정해주는 규범,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고 이거는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곧 나의 규범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과 어떤 전통에서 내려오던 것에서 내가 받아들인 것이 네. 이제 뉴스를 통해서 나는 규범을 이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뭐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뉴스의 시대.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네, 말씀하셨던. 성경을 네. 제치고 네. 뉴스가 성경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더 많은 메시지가 있겠지만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강신철 교수님 여쭤보시고요. 네, 그런 생각했어요. 강신철 교수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이거는 작가가 여러 명, 기자들이 여러 명이 참여한 기사예요. 글이에요. 책이에요. 보면은 일제 강제동원 그 알려지지 않은 역사인데요. 이건 국민일보 기자들이 같이 책을 쓴 건데 기사를 내고 그 다음에 책을 내는 방식이죠. 네. 뭐냐면 이제 일제 시대 때 이제 그 기업들 군수 기업들이 있잖아요. 전범이라고 기업. 하죠. 예. 그 기업들이 왜 전범인지는 이 책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되게 좀 어려운 논문 같지만 네. 그래도 역시 기자가 써서 좀 읽기 쉽게 썼고 저 읽으면서 야 기자들이 이렇게 전문성 있게 현장과 같이 버무려면서 어떻게 기사를 썼을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산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요. 노력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참 높은 평가할 만한 책이에요. 저는 저기 책 표지가 마음에 듭니다. 저기 기업들에 대해 그 마크가 있네요. 로고가. 네네. 뭐 미쓰비시 예. 당연히 미쓰비시 있겠죠. 도화홀딩스. 일본 주차 뭐 이런. 네. 요즘 이름 그러니까 저는 로고를 보면은 알 수 있으니까 표지가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또 뭐 가장 김훈 선생님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네. 이분이 이제 기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죠. 근데 지금도 6필이라고 하죠. 그걸 손으로 쓰시는 연필로 쓰신다고. 예. 하고 이분이 기자 생활을 잠깐 끝내셨다가 다시 기자가 되신 적이 있었어요. 한 수년 전에. 그러니까 수년 전에 기자를 하셨다고요? 사건 기자가 다시 되어 보신 거죠. 그래서 그때도 6필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후배가 받아서 워딩을 해서 기사를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빈대 아니 빈대. 근데 제가 김훈 선생님의 책이 여러 권 있어요. 네. 한 뭐 10권 정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다 안 가져왔고 이것만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만났던 김훈 선생님의 책이 이거예요. 자전거 여행. 2000년도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김훈 선생님의 책이 참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어이없었어요. 자전거를 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냥 제 기억엔 자전거를 탄다는 게 어떤 앞에서 뭔가 나한테 와서 내 몸으로 들어왔다 지나간다. 뭐 이런 표현이었어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풋했죠. 아니 뭐 이런 너무 당연한 표현을 했는데 그 문장이 제가 너무나 기억이 되게 나는 거예요. 계속. 아 이게 뭐라 할까? 좋은 문장은 더 다른 표현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장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런 문장이 바로 여기에 있었나 보다 생각을 해서. 김훈 작가의 책은 다 대부분 그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김훈 선생님은 뭐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졌으니까 뭐 영화화된 것도 있고. 그렇네요. 예. 카레 노래 이런 건 뭐 이순신 얘기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장강명 소설, 장강명 씨. 이분도 아마 동아일보 출신이실 거예요.
예, 동아일보 출신이시고 이분은 기자 생활 하시면서 아마 작가로 데뷔를 하셨어요. 그래서 작가로 데뷔하셔서 기자를 생활하시다가 작가를 데뷔하셔서 성공을 한 후에 기자를 그만두셨죠. 이제 뭐랄까.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뭐랄까 이제 모든 사람이 어떤 꿈을 갖고 먼저 하던 일을 포기하고 이제 꿈에 도전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가능성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작가로서의 확인하고 이제 기자를 접으신 건데 뭐랄까 기자들이 쓰는 책들이 뭐랄까 주제가 아이템이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어떤 남북한의 전쟁을 바라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네. 가정을 하에 책을 쓴 그런 책이죠. 고생하셨습니다, 임병환 기자님. 그 마지막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언론인들 좀 소개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출연하세요? 아니요, 오히려 좀 이 책을 쓴 선배들한테 좀 죄송하네요. 왜? 아니 어떤 그분들의 진짜의 의미, 진의를 좀 전달해 드렸어야 되는데. 충분했습니다. 네, 괜찮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즌 때는 우리 임병환 기자님이 직접 책을 출판해가지고 그렇죠.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제가 같습니다. 이렇게 책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언젠가 저도 책을 한번 쓰리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시즌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그럴 것 같다고요. 예. 네, 지금까지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셨고요. 정말 좋은 언론인들 책들 많이 소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다시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